오늘은 영남일보 박진광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러신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진광 기자, 먼저 저희 오늘 문자 주제가요. 예. 이기적인 마음, 탐욕, 예. 욕심 이런 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있죠. 이럴 때 우리 박진광 기자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떤 신조랄까 그런 망가짐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걸 이제 다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기자로서 다른 직종은 잘 모르겠는데 기자로서 저는 이제 기자가 작은 기자, 중간 기자, 대기자가 있는데 작은 기자, 소기자는 속이 탐이 작은 것을 보면 이익을 탐하게 되고 예. 중간급 기자는 찰세, 중기 찰세. 찰세? 세상을 살피고. 세상을 예. 살피고 찰세. 예, 대기, 큰 기자는 의를 구한다. 예. 이렇게 대기자가 되려면은 의를 구해야죠. 탐욕이나 뭐 그렇죠. 세상 살피고 그런 거보다 그런 원칙에 이제 충실하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좀 많이 따가워졌는데 예. 이런 기자들만 있으면 네. 우리 과찬이시. 대한민국 기자들이 좀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박진광 기자, 대의 멋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박진광 기자 등 뒤에 아우라가 막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자, 오늘 세대 공감 끄끄마켓 시즌 3 독립지사 이두산 장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이두산 장군이 참 의를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네. 탐욕과 세상과 이런 것을 보다 기본 신념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는데요. 이두산 장군은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예요. 네. 예, 3대가 독립운동을 했고. 3대가? 3대가 아니고 3부자. 3부자가? 전남, 차남과 함께 네.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소개할 때, 광복군 행진곡과 선봉대가를 작사, 작곡하셨다라고 예. 전해드렸었는데, 광복군 행진곡 어떤 곡이에요? 광복군 행진곡은 1940년 9월 17일,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이제 네. 13일 남았네요. 광복군 창군과 동시에 불린 노래입니다. 광복군이 깃발을 높이 날려 외적을 무찌르고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자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절엔 독립 후에 민주국가를 세워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진보적이었습니다. 이미 광복군은 광복 후에 민주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궁금해지는데 어떤 곡인지 우리 박진광 기자가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잘 모르진 못하지만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곡을 부르기 위해서 매일 연습을 했는데 안 보고도 벌써 오늘 보고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행진곡인데 좀 이렇게 스타카토 형식이에요. 좀 이렇게 절도 있게 네. 행진곡처럼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네. 3천만 대중 부르는 소리에 젊은 가슴 붉은 피는 펄펄 뛰고 반만년 역사 씩씩한 전기에 광복군의 깃발 높이 휘날린다. 칼 짚고 일어서니 원수 짓들고 피 뿌려 물든 골 영생탑 세워지네. 광복군의 정신 새같이 굳세고 광복군의 사명 무겁고 크도다. 굳게 뭉쳐 원수 때려라 부셔라 한마음 뜻 용감히 앞서서 가세. 독립 조국 광복 민주국가 세워보자. 야, 아니 기자님 노래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되게 막 결의에 차 있고 뭔가 정말 광복을 위한 그 염원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네요. 와, 멋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복군 행진곡 말고 독립군이 즐겨 불렀던 독립군가와 신흥무관학교 교과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널리 불렀던 독립운동과 신흥문학교 교가는 네.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이 만든 조지아 행진곡의 선율을 차용해 개사한 곡이고요. 하지만 광복군 행진곡은 순수 창작곡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바로 우리 지역의 이두산 장군이시죠.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두산 장군인데요. 이두산은 1896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달성의 3대 부자라고 불릴 만큼 부유한 환경에서 11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일찍 기독교를 접한 부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 대구 시내로 유학을 갔습니다. 1915년 개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뒤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다 독립운동을 하기에 21살 때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1917년에 상하이로 갔는데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인데 좀 일찍 가신 것 같아요. 예, 이두산은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독립의 길은 무장투쟁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듬해 6개월 가정에 임시정부 산하 육군 무관학교 입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하게 돼요. 예. 네. 그해 대구로 돌아와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모집하다 일본 경찰에 들켜 자수를 했는데요. 네. 위장 자수했습니다. 네. 3년형을 선고받고 1년간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하이로 갔다가 일시 귀국했을 때 잡히신 거네요. 예.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이두산은 감옥에 나와 대구와 밀양 등지에서 살았습니다. 1925년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상하이로 가 임시정부 외곽단체인 병인의용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장남과 함께 복건성 샤먼대에서 공부한 그는 1930년 한국독립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1935년 좌우합작 독립운동단체인 민족혁명당의 두 아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군요. 네. 혼자 이렇게 하기도 사실 힘든 일들인데 두 아들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교육열이 대단한 거죠. 예, 정말요. 그 이두산은 언론인으로서 활동도 하는데요. 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한중 및 동남아 간 연대를 강화하고자 동방전우라는 잡지를 발간합니다. 또 조선의용대에 기관지인 조선의용대 통신편집장을 맡아 일제에 섰지요. 이때 두 아들은 조선의용대에 입대합니다. 1943년 조합적으로 임시정부가 구성되자 그는 이상희형 이상정 장군과 함께 이상정 장군도 대구 출신이라니까 네, 그렇죠. 임시정부에 참여해 법무부 차장 등을 영입하다 45년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아들은 어떻게 됐는가요? 네, 장남 정훈은 광복군으로 활동합니다. 임시의정은 경상도 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하는데요. 네. 광복 후에는 총무처 상원구 국장이 됩니다. 지금의 보훈처장 정도 되는데요. 6.25를 거치면서 대구로와 영남대 의문과 교수를 역임하다가 78년 퇴직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네. 3부자 중 유일하게 건국군장 애국장을 받았지요. 네. 차남동호는 조선의용대에서 중국군 팔로군으로 갑니다. 해방 후 무정 등과 함께 남으로 오지 않고 곧바로 북으로 갑니다. 6.25 때는 서울주둔 인민군 고급 장교를 했습니다. 네. 계급은 대자였는데요. 그 이후 행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한편 해방 후 1946년 국내로 돌아온 이두산은 진보정당인 사회대중당을 창당해 활동하다 1948년 북으로 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합니다. 6.25 전쟁 이후 행적이 묘연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자, 3부자 독립운동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왜 그런가요? 예, 분단으로 인한 인연 갈등이라고 봐요. 3부자 중 아버지와 차남이 북으로 갔고 네. 장남만 남쪽에서 살았는데 장남 이정호 지사는 1978년 미국으로 갈 때까지 독재 정권으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녀들은 연자대로 인해 취직도 못하고 그랬죠. 정말요? 이정호의 4남 1녀 중 3남이 미국에서 살고 있고 두 분은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두 분은 대구에 예, 살고 제가 한번 계시군요. 만나봤습니다. 그렇군요. 생가는 어딘가요? 생가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68번지인데요. 생가에는 그 흔한 간판이나 표지판 하나 없어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농가주택으로 기와집 두 채와 슬레이트집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참고로 대구 동산역이 청라 언덕에는 네. 가곡 동무 생각을 지은 대구 출신 작곡가 박태준의 노래가 있죠. 그렇죠. 예, 박태준은 이두산의 개성학교 평양 숭실학교 직계 후배입니다. 예, 박태준은 근대음악 한국음악계의 독보적인 존재인데요. 이두산이 광복군 행진곡을 작곡할 즈음 이분은 참 말년에 지원병 장인가라는 곡을 만들어요.
예, 작곡은 그가고 작사는 춘은 이광수가 짓는데 가사가 이래요. 임금님의 군사로 떠나가는 길 우리나라 일본을 지키랍시는 황송하신 뜻 받는 지원병 둘러 일장기 불러라 만세 이런 곡을 이제 작사는 이춘원이 하고 네. 작곡을 이렇게 했죠. 참 어떻게 보면은 기가 찬 일인데 그러네요. 빛이 바랍니다. 예. 지원병 장행가는 당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네. 박태전은 제헌절 노래도 만들었는데요. 해방 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과 한국음악회장을 했죠. 1986년에 사망했는데 문화훈장 서울시 문화상 예술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이런 걸 만들면 이렇게 무대가 되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이두산 장군 같은 분들은 오히려 자녀들이 더 고초를 겪는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네.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대공감 꿈꿈마켓 시즌3 우리 독립지사 이두산 장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우리 박진광 기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정말요? 예, 왜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아유, 아닙니다. 부담도 되고. 숨은 우리 지역에 정말 숨은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취재하셔서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 알려주셔서 저희가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이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분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아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대구 가톨릭 방송 잘 이렇게 발전을 기원합니다. 진행해 주시고 코칭해 주신 우리 또 이소영 아나운서님 그리고 웅택 PD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우리 기자님 또 새로운 취재 또 뭐 핫한 거 있으시면 저희하고 또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영남일보 박진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산의 태극기 들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들으셨죠? 저희 오늘 문자 주제. 네. 뭔가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하세요? 욕심 네. 부려야죠. 욕심 올라오네? 부리자 이렇게. 네. 욕심도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욕심도 좀 부리고. 네. 탐욕 같은 거는요? 탐욕은 조금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좀 누르고 때로 욕심도 좀 부리고 어떠세요? 우리 김영미 회계 담당이시죠? 김영미 회계 담당 선생님, 우미아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적당한 욕심은 부려야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은. 왠지 두 분이 뭔가 블링블링하고 좀 이렇게 목걸이도 금목걸이. 욕심을 좀 부리시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그쵸, 적당하게 또 욕심 부릴 때는 또 좀 부리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또 열심히 하면서 또 욕심 부리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자, 김영미, 우미와 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비산동의 낫빛. 어떤 공동체인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날빛입니다. 날빛. 어떤 의미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욕심을 조금 부리자. 네. 어느 정도의 욕심을 부리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욕심을 부려야지 자기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다. 나날이 빛나라.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한글로 해서 날빛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름 정말 예쁘네요. 나날이 빛나라. 네. 날빛. 자, 언제부터 이렇게 서구에서 활동을 해오셨는지 또 날빛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소개 쭉 좀 해주세요. 누가 해주실까요? 우미아 선생님? 네네. 저희 활동한 지는 거의 지금 10년 정도 됐고요. 10년? 네. 연습량이 많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무슨 연습 하시죠? 풍물요. 풍물. 저희가 장구제비거든요. 둘 다 장구제비인데,
저희 욕심을 부리자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사실 욕심이 좀 없으신 분이세요. 네, 현풍에서 매주 나오시는데 10년째 지금 무료 강습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네. 나머지 한 10명 정도 저희가 지금 구성원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뭐 물론 장구, 북, 꽹가리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요 근래에는 모든북도 좀 배워보자 해서 선생님 새로 또 조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야, 멋있다. 네, 저희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사실은 이렇게 풍물을 오래 하게 되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처음에는 엄마들이 몇 명 모여서 애들을 같이 좀 키우면서 뭔가 가르쳐 주고 우리도 뭘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을 같이 키우자. 처음에는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다가 우리도 뭘 좀 배우면 어떨까.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 게 풍물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될지는 사실은 몰랐는데 아직은 잘 10년 동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학부모로 만나신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신 거예요? 도서관 회원으로 만났어요. 저희가 도서관 동아리입니다. 소속? 네, 동아리거든요. 마을 도서관. 도서관에 동아리도 있고 네네. 거기 이제 소속이 된 분들. 네네. 그럼 그 10분이 다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네,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니 저희 공동체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도서관에서 만나서 뭔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뭔가 함께 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공간인가 봐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서관에서 만나시니까 아무래도 또 말도 잘 통하고.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마을 도서관에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네. 다들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딱 모이니까 자꾸 뭔가를 일을 벌이게 되더라고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좀 배워보자 해서 풍물을 하셨고 두 분은 장구제비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네네. 장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북이 쉽지 않나요? 둥둥둥 치면 되니까. 쉬운 학기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장구 제가 어려워 보이던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잘 안 계세요. 진짜요? 이 가락들이 익숙하니까 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장구가요? 네, 의외로 많으세요. 저는 막 타상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제가 예전에 조금 한 번 배워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소리 낸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하신 거예요, 두 분은? 저는 한 5, 6년 정도 됐고요. 5, 6년. 네. 저는 10년째. 10년. 오. 수장구세요. 수장구. 네, 잘 네, 치는 분들 그렇죠. 수장구 네. 하시는군요. 야, 먼저 멋있다. 시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풍물의 매력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타악기라는 게 처음 생각할 때보다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죠. 네, 제대로 그냥 제대로 두드리면 소리 된다고 낸다는 생각을 건, 했는데 네,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사실 슬럼프라 그러기에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위축된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어쨌거나 이게 보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악기다 보니 호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관객들의 흥이죠, 흥. 네, 흥. 그걸 딱 맞아, 보는 맞아. 순간 이렇게 놓지 못하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객과 호흡하면서 그 흥을 느낄 때 그 희열. 네, 네. 그런 게 있으실 것 두들기면서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스트레스 풀고 남편하고 싸우면 막 두드리고 그렇죠. 강도가 달라져요, 그때. 그렇죠. 소리가 막 뻥뻥 나겠어요. 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서구 마을 작은 도서관 햇빛 따라 여기에서 모인 분들이 또 이렇게 날빛으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올 7월에 햇빛 따라가 10주년이 됐다고 하셨어요. 10주년 행사 하셨나요? 네. 네, 김영미 스님. 소개 좀 해주세요. 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데 네. 7월 생일 주간을 일주일간 잡아서 하루하루 다르게 행사를 했어요. 하루하루 다르게. 네. 어떻게 행사하신 하루는 거예요? 가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음식을 해서 음식 나눔을 하고요. 네. 또 책 읽기. 아빠들 책 읽기도 했고. 아빠들 책 읽기. 네. 동화구연. 아빠가 동화구연을 했어요. 아, 아빠들이. 동화구연 아빠 하는 아빠가 있어요? 하는 아빠가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대단하셨어요. 나도 참여해라. 이렇게. 아, 그럼 하세요? 거의 안 하려고 하는데 몇몇 분만 감사하게도 그런 아빠들은 진짜 상 줘야 돼요. 상 줬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빠들은 자꾸 상 주고 자꾸 먹을 거 주고 해야 나오실 거야. 밥상. 밥상 중요하죠. 맞아. 아빠들은 자꾸 이렇게 먹을 거 자꾸 이렇게 주면서 다독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아빠 동화구연까지 이끌어내시고. 네. 야, 대단하시다. 이렇게 활동을 쭉 하고 계신데 마을 작은 도서관 활동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도서관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조금 저학년들이 많거든요. 네. 중학생들이나 사실 끌어들이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안 중학생은. 움직이는 그쵸. 연령대라서 저희 애도 고집이 중학생인데 있으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아들 상대로 해서 네. 하는 부갯냠냠이라 그래서 네. 책 읽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음식 나눠 먹고 좋다.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토요일 질토라고 또 그런 모임도 하고 있고요. 좋네요.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 뭐 비누 이런 거 만들어서 나눠 쓰기도 하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빠들 움직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 모임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하셨어요. 끌어들여서 네. 동아구연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참여하자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아마 다른 도서관들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도서관들과 같이 연대해서 네. 뭐 마을 축제 같은 거, 행사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비산 2, 3동에 있는데 비산 2, 3동이나 비산 1동에 행사 같은 것들 내지는 뭐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연계해서 연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 도서관하고도 또 네네. 같이 연대를 하기도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 주 활동은 풍물 활동, 풍물 공연이신 거예요? 네네, 저희 그렇죠. 팀은 그렇죠. 자, 이렇게 풍물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봉사를 하시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뭐 연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대 활동을 해서 마을 단위 축제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 3동에 있는데 지금 2, 3동이 사실 서구에서 조금 핫한 동네예요. 마을 축제도 되게 잘 이루어지고 네. 마을 정원이나 이런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동네거든요. 거기에 마을 축제를 할 때 저희가 뭐 같이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또 도서관 차원에서 부스 운영도 하고요. 네. 그리고 1동에는 작년부터 조금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악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야외에서도 했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관악기, 양악기들 그런 악기들 기타 요런 악기들하고 같이 하는 음악회를 저희가 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반응은 어때요? 그 동네 분들 반응. 특히 어르신들 반응이 궁금하다. 동네가 아무래도 네. 어른들이 많으시죠? 많으시니까 네. 반응은 네. 좋아요. 네. 막 엄청. 호응도 해주시고. 네.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춤도 주시고. 네. 응원도 좀 해주시고. 네네네. 그렇군요. 그럴 때 힘이 나시겠어요? 엄청요. 그럼 어떨 때 좀 힘 빠지세요? 힘 빠지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가 왜 사람이니까 음. 기계가 아니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 때문에 저희가 힘을 빠지죠. 아. 자책이에요, 자책. 내가 왜 그랬을까. 연습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런 거 아니면 다른 건 다 괜찮으시구나.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두 분 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이 셋의 엄마. 네. 우리 김영미 선생님 그리고 우미아 선생님은 아이 둘. 네. 아이는 한 명은 아예 아니네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살 넘은 이제 아이와 이제 아직 이제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가정도 꾸리셔야 되고 또 밖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같이 하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든 부분도 있죠, 물론. 힘든 게 없다면은 뭐 일단은 근데 집에서 밀어주니까는 네. 가족들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경상도 남자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 움직일 때 네 움직이는 거 좀 불만이고 이런 사람들 많죠. 난 집에 있는데 왜 나가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같이 끌어냈습니다. 사실.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미아 선생님. 남편은 이제 장구를 같이 배우긴 하는데 네네. 공연에는 이제 북잡이로 사실 저희가 영입을 했어요. 잘하셨네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훨씬 저보다 편하죠.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같이 나오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네, 그렇죠? 지금 좀 편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쉽지 않았는데. 네, 사실 그 풍물이라는 게 문화 자체가 좀 뒤풀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불편한 것도 좀 있었고 모임이 연습이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연습 많이 해야 불규칙하잖아요. 되니까. 그럴 때 사실 맞아요.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남편이 더 막
연습 가자고 나가자고 뒤풀이 하자고 뭐 이래서 제가 따라가는 입장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네, 활동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남편과 함께 하시면서 또 더 기분도 더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부부간에 같은 취미가 있다는 그쵸?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김영미 선생님은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그래서 남편분이요. 저도 데리고 왔죠. 아, 왔어요? 네. 아, 그래서 뭐 하나 시키셨어요? 해보라고 했더니 아이고야 몸치네요. 몸치. 아유, 어떡해. 이런. 아유, 몸치야. 어떡해. 그럼 뭐, 그 일이라도 해야지. 네. 이게 뭐, 악기 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공연에는 꼭 네. 참석하세요. 아, 배우 그래도. 풍물굿 한마당이라고 네네. 26년 됐는 공연하는 날이 네네네네. 있어요. 그때 되면은 와갖고 도와주시고. 도와줘요. 제일 힘든 일하세요. 정말요? 어쨌든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쭉 활동해 오시면서 느꼈던 보람이나 또 에피소드 같은 거 전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나 얘기해 주실까요? 에피소드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간다고 악기를 막 실으면 젊은 사람들이 악기를 실으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저 사람들이 복장을 신고 어딜 가지? 이런 시선 그냥 풍물을 한다가 아니고 네. 이런 눈빛이 왜 구슬하러 가나? 약간 그런 눈빛, 시선들. 네. 저희들끼리 너무 웃었습니다. 에피소드라면. 그 정도의 에피소드 있었고. 네네네. 또 아니면 네. 저희는 어디 정식 공연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날 방송국에서 취재도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송 나온다고 네. 주변에 광고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장면도 없이 통편집 당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줌마라서 설 수 있는 무대였다고 그런 얘기도 사실 들었고요. 야, 그 시간을 사실 안타깝다. 다 겪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가도 조금 자신 있게 네, 공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람이라고 그러면 풍물팀 하나 유지하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악기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죠. 멤버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든데 네. 지금 어렵게 뭐 유지 너무 힘든 것 같나요? 하여간 예, 그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마을도서관 같은 작은 단체에서 유지하기는 사실 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도서관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면 어떤 행사든지 그냥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행사를 알려야 되고 그럴 때 제일 앞에 서서 뭔가 풍물 소리가 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일단 집중이 시선 되고요. 집중. 그리고 그렇지.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네. 애들 행렬 이런 게 벌써 조금 이렇게 딱 맞다.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앞마당을 열다거나 뒷마당을 마무리한다거나 할 때 네네. 동네 사람들이나 도서관 회원들 간에 뭐 참여도를 높이는 데는 네.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최고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산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날빛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세요. 풍물 활동하고 계시고요. 서구 비산동 2, 3동이 핫하다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2, 3동이 어디쯤이에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북비산 내거리요. 북비산 내거리 주변이 서구 2, 3동이군요. 달성 토성 뒤쪽 편. 달성 토성 뒤쪽. 알겠습니다. 자, 이 방송 듣고 나도 풍물 예전에 한때 좀 두드렸는데 하시면서 또 부러워하는 분들 계시겠고 나도 저런 모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날빛 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들 참 부럽다라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 공간은 오시면은 웰컴입니다. 다른 분들이 오셔도 돼요? 다른 데 그럼요. 사는 분들이요? 네. 진짜요? 다른 데서 오셔서 네. 저희 도서관 회원으로 영입할 거예요. 진짜요? 네. 저 사실 중구인데 사실 북비산 내거리 그리 멀지 않거든요. 네, 좀 여기서 가까요? 가깝죠. 완전 대한형입니다. 진짜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이 학생이. 네네. 저희가 풍물하는 곳은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도 주변에도 되게 많은데 다들 인원들이 조금씩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공연을 한다 이러면 다들 연계해서 내지는 이렇게 품앗이처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들어보면 우리 팀 어디 가서 딱 우리 팀
가자 그랬을 때 딱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사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바람이 있어서 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오신다는 네. 분. 그 많은 분들과 함께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저희 같이 흥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항상 열려있는 곳이군요. 어떤 공동체는 사실은 그 동네 분들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서구의 날빛은 누구나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네요. 이 대구에 있는 분들 누구나 이 풍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하셔서 이 날빛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미 선생님, 우미아 선생님 두 분과 함께했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날빛 정말 더 흥겹게 뭐랄까요? 아까 그 흥나게 흥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